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행정학 단원별 문제풀이. 문제가 좀 많은데, 하여튼 2달간, 총 8회간 다 볼 거고, 단원별 파트가 있고, 뒤에, 맨 뒷파트에 이제 보면,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에 이제 치러졌던 기출 문제들, 여기 이제 다루지 않아가지고, 요거 이제 요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단원별 문제를 거의 한 6주나 한 7주, 한 6주 정도쯤에 끝낼 겁니다. 단원별 문제는. 6주 정도에 끝내고, 나머지 이제 기출 문제들 좀 보도록 할 거여서, 좀 빨리 갈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여기 보니까 우리 지난달에 이론 수업 듣고, 한 번 듣고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꽤 있는데, 공부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인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다가, 아우, 못 쫓아오겠어. 사실 이론 수업 한 번 듣고, 이 문제풀이 하다 보면 문제 잘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못 쫓아오겠어 하면서, 그냥 다시 또 동영상 이론 강의 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다시 가면 안 돼요. 제 얘기는 뭐냐면 단계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론 강의 한두 번 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면 그때부터는 문제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처음 접할 때는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많이 틀리지. 근데 보면 이제 학생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단계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 딱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내가 이론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다시 이론 공부하고 있어. 이제 지금 이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면 5월 달부터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형식으로 할 건데 이 학생들이 되게 1년 넘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좌절할 때가 어디냐면 이 전범위 모의고사 단계에서 이제 많이 좌절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범위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가 나오잖아. 그죠? 근데 나름 그러니까 전범위 문제 오기 전까지 뭐 작년 7월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거의 뭐 한 4, 5회독 했거든. 4, 5회독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와. 그것도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또 횟수가 또 진행되고 또 꼼꼼하게 하나하나 문제를 통해서 이론 다시 한번 학습하고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시간 지나면서 이제 점수가 또 자기 실력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단계별 접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문제풀이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공부해야지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린다고 해서 다시 리그레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귀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봅시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단원별로 보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가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네? 오늘 왜 그러세요? 그쵸. 날씨가 이게 막 왜 이래? 이때가 가장 안 좋잖아요. 엊그저께 낮 기온이 20도였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16페이지 이론서는 16페이지 펴두시고. 자, 문제가 좀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여기는, 저 얘기야. 23페이지. 23페이지 하단에 행정의 개념 유형이라고 있죠? 그 하단에 표. 그래서 이제 크게 광의, 협의, 그리고 이런 광의와 협의는, 광의와 협의는 전통적인 행정 개념이죠? 일단 누구에 초점을 둬요? 정부.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1번 보시면, 행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적절하지 못한 거. 협동행위로 행정을 개념 정의하는 게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해요.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이제 협동적인 인간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하는 사람이 행정을 사이몬이에요. 사이몬.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계속해서 협동행위로, 협동이 포인트죠. 협동행위로 행정을 개념 정의하게 되면 이 개념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조직 일반에 적용되다 보니까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 개념이죠. 자, 이 광의에서 뭐가 도출이 돼요? 협의의 행정 개념이 도출이 되는데, 협의는 광의의 행정 개념 가운데 누구의 행정? 정부, 거버먼트의 행정에 초점을 두는 거지. 거버먼트의 행정. 그래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3번은 틀렸어요. 왜 틀려요? 이런 광의의 행정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정치행정 이론, 미안합니다. 이제 정부 관료제에 초점을 둔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행정 이론론이 아니죠. 정부 관료제의 활동 가운데 관리나 집행에 초점을 두게 되면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정책 결정에 초점을 두게 되면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안에 정치행정 이론론이 있고 이원론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협동행위로 행정을 개념 정의해도 얘는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죠. 공사행정 이론론이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은 정부의 일과 민간의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부문, 정부, 민간부문, 시장 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전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도 물어보던데, 이 중에서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 개념이 자기는 거버넌스 같대요.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 개념이 자기는 거버넌스 같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부, 시장, 시민사회, 사회 내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형성되는 활동이니까 이제 이게 가장 넓은 것 같다는데, 아니죠. 이제 거버넌스는 어디에 국한돼 있어요? 공공성에 국한돼 있잖아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가치에, 목적 가치에 국한돼 있잖아요. 반면 이제 협동행위는 어떻습니까? 공공성, 사익성 이런 거 구분 안 하죠. 안 하고 이제 모든 조직 활동, 협동 노력 이렇게 보는 거니까. 자, 문제 2번. 다시 한번 답은 2번이죠. 문제 2번은 공공성 개념, 공공성.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거버넌스 개념의 출발은 정부가 먼저 존재했어요? 공공성이 먼저 존재했어요? 공공문제가 먼저 존재했죠. 인간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정부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 공공문제에서 말하는 공공성 가치를 출발점으로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거버넌스죠. 자, 문제 3번. 거버넌스로서 행정 개념. 여러분, 거버넌스는 번역을 잘 안 하는데, 거버넌스를 굳이 번역을 한다 그러면 국정관리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국정관리. 국정관리라고도 번역하고, 거버넌스를 이 행정학에서는 국정관리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에서는 거버넌스를요, 협력에 의한 통치, 협치라 그래요. 번역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거버넌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개념도 기본적으로 행정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넓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 물론 이제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해서 비정치적 개념은 아니죠. 이제 정치적 개념이긴 하지만 뭐 같은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정부 일과 민간의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3번 정부 이전에 존재하는 공공성, 공공문제에서 말하는 공공성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자 4번 요거는 좀 중요한 표현인데, 자 거버넌스 이전에 뭐 있었어요? 거버먼트가 있었죠. 그럼 거버먼트는 행정을 거버먼트로 이해하는 거는 정부라는 주체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럼 정부가 하는 게 다 그냥 행정이 돼버리는 거지.
반면에 이제 거버넌스는 정부라는 주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둬요? 이제 공공성이라는 목적 가치에 초점을 둬서 행정을 이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성이라는 목적 가치를 위해서 정부만이 아니라 비정부적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아니라 목적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리고. 자, 문제 4번은 뭐 쉽죠. 행정관리설은 정치행정이원론, 통치기능설은 틀렸네요. 통치기능설은 관리나 집행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정책결정. 그래서 행정의 정책 집행이 아니, 집행은